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과연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쩐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질 때도 많죠. 특히 70세가 넘어서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신호들은 복잡한 검사나 어려운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 신호들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의 질과 길이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세 이상이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 가능성을 알려주는 욕소까지의 아주 중요한 침묵의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신호들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호들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침묵의 신호는 바로 악력, 즉 소나기 힘입니다. A. 악력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악력은 전신 근육량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예측하는 아주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심지어 치매 발병률과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악력이 단순히 팔의 힘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근육 건강과 신경계의 활성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엔진 출력을 알려주는 지표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오는데, 악력은 이 근감소증의 진행 정도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버겁거나 병뚜껑을 따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악력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악력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강도의 악력기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골라 꾸준히 쥐었다 폈다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매일 틈틈이 TV를 보시면서 혹은 이야기 나누시면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악력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랑한 고무공이나 테니스공을 손에 쥐고 꽉꽉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거나 빨래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아니면 작은 화분을 옮기는 일도 손아귀 힘을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손을 사용하고 근육을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몇 주만 꾸준히 해도 손에 힘이 붙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악력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잘 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악력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소나기 힘을 키우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침묵의 신호는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혹시 주변의 또래분들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기차게 빠른 걸음으로 다니시는 반면 어떤 분은 발걸음이 많이 느려져 계신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 걷는 속도가 여러분의 기대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걷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관절이나 근육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 기능, 폐 기능, 신경계 기능, 심지어는 인지 기능까지 우리 몸 전반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걸음은 우리 심장이 건강하게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뇌가 몸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만약 평소보다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많이 차고 쉽게 지친다면
여러분의 걷는 속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걷는 속도 역시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적으로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산책을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평소 속도로 걷다가 중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는 평소보다 보폭을 넓히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빠르게 걸어보세요. 이때 옆 사람과 대화하기 살짝 힘들 정도로 숨이 차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다시 속도를 줄여 편안하게 걷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인터벌 워킹을 하는 것이 심폐 기능 향상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여러분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단순히 걷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넘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걸음은 삶의 활력이며 걷는 속도는 그 활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침묵의 신호는 바로 의자에서 손 짚지 않고 일어서기입니다. 이 신호는 우리 몸의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그리고 코어 근육의 강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70세 이후 낙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낙상을 겪으면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능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서도 몸의 중심을 잡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 그리고 복부를 포함한 코어 근육 등 여러 근육들이 동시에 협력해야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만약 평소에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무릎을 짚거나 아니면 팔걸이를 잡아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먼저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의자에 앉는 것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때 손은 앞으로 뻗거나 가슴에 모아 균형을 잡는 데 사용하되 의자를 짚지 않고 오로지 하체 힘으로만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5, 10번 정도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고 점차 횟수를 늘려나가거나 세트 수를 추가해 보세요. 만약 처음부터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힘들다면 벽을 살짝 짚거나 튼튼한 테이블을 잡고 시작하다가 점차 지지 없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의자 스쿼트를 연습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걷는 힘이 좋아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가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첫 번째 신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신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침묵의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사회적 교류의 활발함입니다. 오래 사는 게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사회적 유대감은 우리의 신체 건강만큼이나 장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고독사라는 무서운 말이 있듯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하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활성화됩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이웃과 안부를 묻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최근 들어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거나 전화 통화도 귀찮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사회적 교류 지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역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걸어보세요. 어릴 적 친구나 친척들과 다시 연락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나 탁구 클럽, 혹은 글쓰기 교실, 노래 교실 등 여러분이 흥미를 느낄 만한 곳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화상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쉬워져서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소통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외로움을 이겨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젊게 하고 더 오래도록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침묵의 신호는 바로 삶의 목적 의식과 호기심입니다. 나는 매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단순히 숨 쉬고 먹고 자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 의식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동기를 제공하며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특별한 계획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시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훌륭한 목적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 서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것 자체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호기심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은 평소에 안 먹던 새로운 반찬을 시도해 본다거나 동네 골목길을 한번 탐험해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의 목적의식과 호기심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부여하고 매일매일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충만할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더욱 활기찬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열정을 다시 깨워보세요. 이제 여섯 번째 침묵의 신호인 양질의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뇌는 낮에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종일 피곤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야 숙면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카페인 없는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침구류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넷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낮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낮에 충분히 활동하면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것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매일 아침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침묵의 신호는 바로 다양한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한두 가지 음식만 드시거나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를 더 많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물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셀 수 없이 많은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며 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와 뼈 건강을 위한 칼슘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며 모든 생체 활동에 관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천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물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사량이 줄고 늘 먹던 것만 찾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소변색이 진해졌다면 여러분의 식단과 수분 섭취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밥상에 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철 나물이나 신선한 채소를 여러 가지 올려보세요.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인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은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 다양한 단백질을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약 1.5리터 이상의 물을 목표로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오이나 레몬 등을 넣어 은은한 향을 내거나 보리차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불어넣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장수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의 건강한 삶을 예측할 수 있는 7가지 침묵의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튼튼한 악력으로 전신 근육의 활력을 확인하고 활기찬 걸음걸이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의자에서 가볍게 일어나는 힘으로 균형과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체적 신호들이었죠. 더 나아가 가족과 친구들과의 따뜻한 교류로 마음의 활력을 얻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호기심으로 뇌를 젊게 유지하며 깊은 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철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까지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져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와 같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악력기를 꾸준히 쥐고 매일 조금이라도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하고 의자에서 손 짚지 않고 일어서는 연습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는 먼저 친구나 자녀에게 연락을 해보고 작은 호기심이라도 생기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시간을 가져보고 식사 때는 냉장고 속 다양한 채소들을 꺼내 맛있게 요리해보고 물은 목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맞게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은 이 중 많은 부분을 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하느냐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를 바라며,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더 밝고 활기 넘치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